뉴스야 시작합니다.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? 네, 첫 번째 물음표는 오고초려에 마음 돌린 김종인입니다. 어젯밤이었죠. 국민의힘 내분 사태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봉합이 됐습니다.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도 전격적으로 합류가 됐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김 전 위원장이 어젯밤 9시쯤에 윤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서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겠다고 하면서 전격적으로 합류가 결정됐습니다.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. 100% 확신이 없으면 안 한다. 네. 아직은 내가 거기에 대한 확정적인 얘기는 안 했어요. 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. 몰라서 내가 할 말이 없어. 결심이 쓰셔가지고 어제 수락을 하셨어요. 수락을 했으니까 발표를 한 거지. 네, 일련의 과정을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화법도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. 김 위원장이 100% 확신이 없으면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는 100% 확신이 있다는 얘기로 보면 될까요? 네, 사실은 한 달 사이에 김 전 위원장과 윤 후보의 마음이 좀 떠나 있었던 것도 맞았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데 주변의 끈질긴 설득이 김 전 위원장의 합류 역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. 윤 후보 측 관계자는 그간 김 전 위원장을 모시기 위한 물밑 노력을 계속해온 것이 어제 무르익은 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. 권성동 사무총장은 윤 후보가 또 화를 내는 상황에서도 후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서 윤 후보를 설득했다고 하고요. 김건희 씨와 김미경 교수 등 두 사람의 배우자가 계속해서 중재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김 전 위원장은 원래 선대위 내부 역할 조정을 합류 조건으로 내걸었었잖아요. 그런데 이런 마음을 바꾸게 한 결정적인 사람이 누군지도 궁금합니다. 네, 김 전 위원장도 계속되는 설득에 지난 주말부터는 좀 합류에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바뀌었다고는 합니다. 그런데 어제 합류를 결정한 바로 그 현장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있었습니다. 윤 후보에게 전화를 해서 김 전 위원장에게 전화를 바꿔주고 합류 사실을 확정 지은 것도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. 김 최고위원이 거의 매일 포도주를 사들고 김 전 위원장 자택을 방문했고 끈질긴 설득 끝에 역할 조정 없이도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맡겠다는 다짐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.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김 전 위원장은 오늘이나 내일쯤에 합류를 발표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김 최고위원이 지금 윤석열, 이준석 두 사람이 합의문을 만들고 있으니까 지금 합류를 발표하는 게 모양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설득을 해서 전화 연결로 이어진 겁니다. 같이 계시던 분이 전화를 줘서 바꿔주신 거죠? 네, 당내 내분이 봉합된 게 그게 마무리가 아니겠죠. 이제는 그렇습니다. 윤석열 후보가 국민들에게 이제 나라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. 네, 첫 번째 물음표, 오고초려에 마음 돌린 김종인의 느낌표는 일막은 해피엔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. 네, 킹메이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여러 인사들의 설득에 결국 합류를 결정하면서 극적으로 첫 단추는 문제없이 끼우게 됐습니다. 하지만 윤석열, 김종인, 이준석 세 사람 모두 자기 색깔이 강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남은 90여일은 달려가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. 네.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? 네, 두 번째 물음표는 낯선 조국의 침묵입니다. 네.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엊그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 후보는 지난 2일에 조 전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죠. 이 후보는 조국 사태가 민주당이 여전히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 하나라고 진단을 했는데 이틀 만에 또다시 사과를 했습니다.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 사죄해 드리는 게 맞다. 네.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은 이재명 후보의 조국 사태 사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. 그렇습니다. 이 추미애 전 장관은 여론을 쫓아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사과를 반복했다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을 했습니다. 이재명 후보가 이제 조국 사태가 벌어질 때는 조 전 장관을 옹호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. 경선 때도 그렇게 각을 세웠지 않았던 것 같은데 본선에서는 전략을 바꾼 겁니까?
네, 아마도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건넌 것처럼 민주당도 이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결국에는 이 전략적인 궤도 수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조국 비판에 나선 상황인데 원래 그 민주당 내에서는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편에 서 있는 의원들이 많았었잖아요. 이분들은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? 네, 이 친조국 의원으로 꼽히는 김남국, 박주민 의원 등은 이 후보 선대위에서 활약하고 있어서인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금태섭 전 의원은 김남국, 김용민 의원의 견해가 듣고 싶다면서 한쪽에서는 반성한다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강성 지지자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하는 행태라고 했습니다. 또 사과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최측근에 배치한 조국 수호대부터 정리하라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사실 가장 궁금한 것이 당사자인 조국 전 장관의 반응은 무엇일까입니다. 네, 조국 전 장관은 사실 오늘도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.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본인도 인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네,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. 네, 두 번째 물음표 낯선 조국의 침묵의 느낌표는 선거 끝나봐야로 하겠습니다. 말씀드린 대로 이 후보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이 경선 때와 본선 때의 입장이 묘하게 달라졌습니다. 대선 이후에도 청년들을 분노하게 한 조 전 장관 일가의 문제에 냉정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봐야 이번 사과의 진심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채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.